민법에서 법인 설립에 관하여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부분만 일단 보면은 제34조에 의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규정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는 권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뒷부분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거는 객관적이라는 거는 여기 주관적인 것과 반대죠. 그리고 추상적인 것도 구체적인 것이랑 반대죠. 그래서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면 아니 되고 여기까지도 맞아요. 자, 뒷부분 문제된 행위가 정관상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여부에 비추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사단 법인의 사원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가반수로서 하는데 이때 각 사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한 의사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결의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나 이게 틀린 거예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써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연 재산은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 행위의 터자바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 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출연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요건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재산을 출연을 해요. 재산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니까 법인 설립에 내놨으니까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출연 재산이 부동산 뭐 땅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출연 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재산이랑 관련된 또 다른 제3자가 있는 거죠. 그 제3자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인을 성립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는 거고 이 재산을 내놓은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등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는 법인의 성립 있어야죠. 법인의 성립은 있어야 되는데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기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냐면 제3자가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법인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4번 보시면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여기 과실이 중요하거든요.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 있고 중대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 빠졌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여기 과실이 또 나오죠. 중과실, 경과실을 불문한다라고 했는데 뒤가 똑같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형광펜으로 칠해보면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4번에서는 법인이었고 여기서는 비법인이라는 것만 달라졌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중과실, 경과실을 불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중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맞는 거고 경과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기본 재산의 처분 행위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거 처분하는 건 뭐 정관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된다. 얻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이제 종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종중은 뭐냐면 종친회, 그 집단 이거를 종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산 중에 이제 종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보시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 총회의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효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 총회 결의라 하더라도 후에 적법하게라고 되어 있죠.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유효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유효로 된다.
이걸 소급효라고 하는데요. 이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인이 이루어지면 유효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비법인 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경우에는 이제 처분행위가 무효냐? 여기에서 보면은 조합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지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러니까 대리자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표현 대리 126조가 준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그 처분 행위가 유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처분 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준용될 수 있음으로 했는데 준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분 행위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준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법인 사단은 이런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단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4번도 지금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한 내용인데 4번은 여기 뒤에가 좀 이어집니다. 이렇게 좀 이어져 가지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